오늘 세 번째 주제는 죽음의 조입니다. 구글 트렌드 한국 기준으로 죽음의 조는 5,000 플러스 검색량을 기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5대1로 크게 이긴 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결과가 일본, 스웨덴, 튀니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F조는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튀니지가 묶인 조입니다. 첫 경기에서 일본과 네덜란드는 2대2로 비겼고 스웨덴은 튀니지를 5대1로 이겼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스웨덴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득점도 많았고 튀니지는 흔들렸고 네덜란드는 일본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기에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5대1로 눌렀습니다. 브라이언 브로비와 코디 학포가 멀티골급 활약을 했고 네덜란드는 조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한 경기가 왜 이렇게 큰가? 첫째, 스웨덴의 득실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스웨덴은 튀니지를 5대1로 이기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네덜란드에게 같은 1대5를 당했습니다. 결국 두 경기 합산 득실은 원점에 가까워졌습니다. 둘째, 일본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본은 네덜란드와 비기며 이미 승점 1점을 갖고 있습니다. 튀니지를 잡으면 승점 4점이 되고 마지막 스웨덴전에서 훨씬 유리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튀니지는 벼랑 끝입니다. 첫 경기 대패 뒤 감독 교체까지 나온 상황에서 일본전은 사실상 생존 경기입니다. 여기서 2026 월드컵 구조를 꼭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는 48개국 체제입니다. 각 조 1위와 2위는 32강에 바로 가고 조 3위 중 상위 8팀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2위 박이면 바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승점, 골득실, 다득점, 팀 징계 점수까지 계속 봐야 합니다. F조처럼 득점이 크게 오가는 조에서는 마지막 한 골이 32강 상대와 생존 여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작 기준으로 보면 F조의 핵심 숫자는 이렇습니다. 네덜란드는 일본전 2대2, 스웨덴전 5대1로 1승 1무 흐름입니다. 스웨덴은 튀니지전 5대1 승리 후 네덜란드전 1대5 패배입니다. 일본은 네덜란드와 2대2로 비긴 뒤 튀니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튀니지는 스웨덴전 대패 이후 일본을 만나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이 이기면 마지막 일본 대 스웨덴은 조 순위를 정하는 직접 결승전처럼 바뀝니다. 일본이 비기면 마지막 경기의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일본이 지면 스웨덴전에서 반드시 반전이 필요합니다. 시청자가 흥미를 느끼는 장면은 여기입니다. 스웨덴은 한 경기에서 5골을 넣고도 다음 경기에서 5골을 먹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일본전 무승부로 의심을 받았지만 스웨덴을 대파하며 한 번에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일본은 아직 최종 평가가 끝나지 않았고 튀니지는 감독 교체 이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이게 죽음의 조라는 말이 검색되는 이유입니다. 강팀이 많아서만 죽음의 조가 아닙니다. 하루 만에 시나리오가 바뀌기 때문에 죽음의 조입니다. 영상에서는 일본 팬 시청자의 관심도 함께 잡아야 합니다. 한국 시청자에게 일본 대표팀은 늘 비교와 관심의 대상입니다. 일본이 네덜란드와 비겼다는 사실은 무시하기 어렵고 튀니지전 결과에 따라 아시아 팀 전체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나친 감정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조회 수는 감정으로 열리지만 끝까지 보는 건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일본 탈락 위기 같은 단정형보다 일본, 이기면 편해지고 지면 꼬인다가 더 오래갑니다. 네덜란드 쪽은 공격 전술을 짧게 짚으면 좋습니다. 가디언과 해외 보도는 브로비의 초반 득점, 학포의 결정력, 측면 공격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은 첫 경기 대승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네덜란드의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티니지전에서도 중요합니다. 네덜란드는 조 1위를 위해 계속 골을 노릴 가능성이 크고, 티니지는 일본전 결과에 따라 마지막 경기에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체류 시간을 늘리려면 순위를 단순히 읽는 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시청자에게 내가 지금 표를 이해했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첫 경기에서 5골을 넣었는데 바로 다음 경기에서 5골을 허용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득실 우위가 왜 흔들렸는지 이해됩니다. 일본은 네덜란드와 비긴 승점 1점이 있습니다. 튀니지를 잡으면 스웨덴보다 안정적인 위치에 설 수 있고, 비기거나 지면 마지막 경기가 훨씬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한 팀씩 감정과 숫자를 연결하면 복잡한 경우의 수가 훨씬 잘 들립니다. 시각적으로는 네 팀 국기를 모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기는 저작권 부담이 적고 조별리그 구도를 바로 이해시킵니다. 중간 슬라이드에서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5대1, 일본과 티니지의 1000번째 경기, 그리고 32강 구조를 각각 다른 화면으로 나누면 정보가 겹치지 않습니다. 특히 썸네일에는 너무 많은 팀명을 넣지 말고 5대1과 일본 운명 두 가지만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은 일본 대 티니지 경기가 진행 중이거나 직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직전에는 반드시 최종 스코어와 F조 순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이겼다면 제목은 일본이 편해졌다가 아니라 스웨덴전이 결승전 됐다로 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 비겼다면 죽음의 조, 마지막 날까지 간다가 좋습니다. 만약 졌다면 일본도 위험하다가 됩니다. 기본 제목은 변동성에 강한 쪽으로 잡겠습니다. 네덜란드 5대1 이후 F조가 꼬였다. 오늘 결론입니다. 죽음의 조 검색은 네덜란드의 대승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득실이 흔들렸고, 일본의 티니지전 중요도가 커졌고, 48개국 체제의 3위 경쟁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단순 하이라이트보다 시나리오 분석 영상으로 가야 합니다. 썸네일은 5대1과 일본 운명을 크게 배치하고, 본문은 F조 경우의 수로 붙잡는 구성이 가장 좋습니다. 한 경기 결과가 조 전체를 흔드는 순간 사람들은 다음 장면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F조가 딱 그 순간입니다.